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폭염이 어제까지 1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 수리 신청이 폭주해 서비스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된 아파트에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 광주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폭염이 어제까지 1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에어컨 구매와 수리 신청이 폭주해 제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8월 초반까지 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5년째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하고 있는 53살 석금용 씨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에 비 소식도 없어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쫓아갈 수 없다 보니 에어컨 설치와 수리에 대략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애초에 없던 분들은 참을 수가 있으신데 있다고 없어버리면 엄청나게 열받아갖고 지금 날씨도 뜨거운데. 에어컨이 고장난 한 음식점에선 수리를 받는데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손님들이 항의하거나 식당을 다시 나가 이 기간에만 4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안 되고 솔직히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솔직히 좀 기분 나쁘게 해서 나가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편하죠. 올해 여름 광주의 더위는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12일부터 19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장 오랫동안 폭염이 지속된 것으로 기록됐고 지난 27일에는 한낮 기온이 38.5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9일까지 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평년보다 높고 35도 가까이 기온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폭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고통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찌른 듯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정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9시를 넘은 시각 30분 넘게 정전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여름밤 300여 가구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한전이 긴급 출동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세대마다 전기 쓰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거나 어느 한쪽이 적으면은 불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판단이 돼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 12건의 아파트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긴급 점검반을 꾸려 공동주택 전기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용량이 달리는 설비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 설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자재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kW당 16,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전력 예비율은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두 자릿수를 회복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 쏠림 현상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정전 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폭염이 더 강화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광주가 37도, 순천이 36도 등으로 크게 오르면서 오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7월 한 달간 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더위가 지속됐을까요? 오늘 광주가 37도를 보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오늘로써 33도 이상으로 지속된 일수가 20일입니다. 평년인 5.7일보다 훨씬 더 오래
오랜 기간이고요. 역대 최고 더위로 기록된 1994년 19일보다 하루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또 건강 관리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5도, 담양과 화순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나주와 화순도 37도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가 35도, 무안과 영암 36도 보이겠고요. 장흥도 35도까지 오르면서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37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음 달에 당 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당권 후보 3명은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 격돌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이후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도록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높아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는 그런 정책을 이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송영길 의원까지 3명의 당권 주자들에게 이번 한 주 광주는 본선 초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세 후보들은 오는 2일 광주 MBC에서 생방송 TV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벌이고 주말인 4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역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친문 주리인 이해찬, 김진표 두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비주리인 송영길 의원의 세대 교체론이 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친문 진영의 표가 갈리면서 송영길 의원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와 권리당원 ARS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를 뽑는 만큼 어느 한쪽에서만 강점을 보인다고 당선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6명이 나선 민주평화당도 오는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에서 TV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수기 방식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고리 원전과 같은 시민 참여형 수기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위해서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확보해야 하지만 승인기관인 성관위로부터 도시철도와 관련해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적절한 수기 방식 등을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소통혁신 도정의 첫 시책으로 도정 누리집에 전남 도민청원 창구를 신설해서 8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청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이 추천이 있는 경우 정식 청원으로 성립되고 청원이 성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2018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였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거래세에는 취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별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신설을 해서 세율을 인상을 했고 2주택 이하의 경우에도 0.1%포인트에서 0.5%
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토지의 경우에도 15억 원 이하의 경우 0.25% 포인트, 그리고 15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0.5% 포인트, 4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1%포인트 현행 세율보다 인상을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편안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행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소득과세를 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재산과세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세율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표준 20억 원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수준에서는 1,550만 원인데 이번에 세율이 인상하게 되면 1,770만 원으로 22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아마 이제 주택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세금을 높여서 뭐 주택을 빨리 많이 보유한 사람 내놓게 하는 게 어떤 규제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좀 약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문재인 정부가 1년 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규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이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곧 이제 규제 완화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단 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냉탕 온탕을 오갔던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는 이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됐나요? 네, 소위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한 것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또 하나는 보조금의 지급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의 경우에는 홀보리의 경우 소득 수준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 연령 역시 이제 좀 완화가 됐는데 30세 미만 단독 가구까지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재산 요건도 완화시켰는데요. 1.4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는 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역시도 이제 늘어났는데요. 홀보리의 경우에는 현행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꽤나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염려되는 게 이렇게 지원 범위를 넓혀놓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이렇게 지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이 재원은 당연히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세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소득층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의 한 간척지논에 바닷물이 유입돼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수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농어촌 공사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퍼렇게 펼쳐진 전남의 한 간척지 농경지. 유독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논이 눈에 띕니다. 짠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안 차야 되는데 물이 찬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된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모두 앞에서 이렇게 간을 봤는데 짠맛이 난 거예요. 농경지에 바닷물이 유입된 건 지난 9일. 바다를 가로막은 수문에 스티로폼 등이 끼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8헥타르에서 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최대 염도가 1.8%로 측정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0.3%를 6배 웃돌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때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아 1차 침수 피해를 일으킨 농어촌 공사가 또다시 수문관리 실패로 염해까지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서는 우리가 뭐 양수를 해야 하고 한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예선 한남입니다, 한갑입니다만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농어촌 공사는 바닷물 범람과 침수는 자연적인 재해이며 염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물질이 걸려서 들어왔지 그럴 것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구조적으로. 그런데 거의 밤중에 일어나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의 과실로 인한 인재인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공사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화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 등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전교생의 20%에 달하는 180여 명의 학생이 교사 10여 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도 사실을 조사한 뒤 관련 교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교 시험지 유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3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실장과 이 시험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시험지 사본 편집과 문제풀이 등의 공모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66살 조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조 씨가 무더운 날 바깥에서 장시간 근무한 점으로 미뤄 온열 질환으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560여 세대가 4시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배전반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로우 발사대가 있는 고흥에서 우주 항공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이어오면서 프로그램의 내실이 다져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호식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쫓기에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축제장 한가운데 마련된 물총싸움 놀이장에서만큼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더위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된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올해로 11년째. 역사적인 나로우 발사 현장인 나로우 우주센터 앞으로 축제장을 옮겨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뙤약볕에도 드론 조종 체험과 로봇 댄스 공연, 탑승형 로봇 조종 체험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나로우 우주과학관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더위를 피하려는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잇습니다. 물총싸움,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그리고 곳곳에 쉼터, 파라솔을 설치한 쉼터, 그늘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연 나로우 발사 현장인 발사대 견학.
국내의 유일한 우주로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킬러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흥군은 그러나 올해 축제를 마치고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변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무더위와 회귀라, 무관심에서 벗어나 고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우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수 우주과학 체험축제로 전환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꿈과 희망의 테마를 지역 축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우주항공축제가 수준 높은 전문 축제로 변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관광호텔과 크린호텔 등 우수 숙박시설 17곳, 720여 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우수 숙박시설은 기존 104곳에서 121곳으로 22%가량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 대비해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여수, 광주, 목포 등 남해안 5개 MBC가 민선 7기 시작과 21세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금은 남해안 시대라는 공동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동북아 해양 수도이자 물류 허브인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길이 6m 크기의 컨테이너 10,000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 부산시장에서 그 위용을 자랑하며 신속한 선적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는 모두 2천만 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분량이 부산을 거쳐갔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화물 행선지만 바꾸는 환적 화물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돌아가는 부산항에 자동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탑승을 해서 조작을 했지만 지금 원격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업으로서 부산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돼 남북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의 아시아 기점이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은 물류의 관점에서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특히 해운 보증과 선박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금융과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미래형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해안 투포트 중 하나로 항로 추가와 물동량 확대로 세계 10위권 항만에 도전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과의 협력과 경쟁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 광주전남본부가 4.27 판문점 성원에 즉각적인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화협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비준 동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상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베트남 하노이 기자협회와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자협회는 어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노이 기자들은 특히 지역방송과 신문의 제작 과정을 비롯해 뉴 미디어 제작 시스템이나 수익 창출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규현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광주경찰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개인 소득은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소비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 전남 소비 행태 보고서를 보면 제작 기준 광주 전남 1인당 개인 소득은 1,658만 원, 광주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세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우편 배달 초소형 전기차를 2020년부터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꾸준히 발생해온 오토바이 사고를 막고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집배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에는 차량 상태 진단기와 블랙박스, 냉난방기 등 편의 장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체험 공제. 광주에서도 첫 만기자가 탄생했습니다. 2년 전부터 광주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 3명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각각 1,600만 원의 공제금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3년형 내일체험 공제도 신설됐다고 하니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대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3볼레로 오픈 워크숍이 8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9월 말에 열리는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 3볼레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리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문화전당 누리집에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흙, 불,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하는 강진 청자축제가 강진군 대구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흙을 밟고 던지는 체험과 물레체험, 더위를 식힐 물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폭염이 더 강화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광주가 37도, 순천이 36도 등으로 크게 오르면서 오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대체 언제 시원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요즘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대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폭염이 지속됐을까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7도를 보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33도 이상으로 지속된 일수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입니다. 평년인 5.7일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고요. 역대 최고의 더위로 알려진 1994년의 19일보다 하루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폭염이 계속된 겁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또 건강 관리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5도, 담양과 화순 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37도까지 오르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가 35도, 무안과 영암 36도 보이겠고 강진과 장흥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3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됐던 종다리는 현재 일본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해상의 수온이 뜨겁다 보니 다량의 수증기를 이어받아서 또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지역 남해서부 먼바다의 파도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해안가를 찾은 피서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36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